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영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예.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좀 빠지죠.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늘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건데 그래 생각보다는 올라가지 못해서 많이 좀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현금화 계속 전략을 유효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여기는 중간값이라 꺾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. 파동상 하락파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9월달에서는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. 우리 이 자리거든요. 결국은 2200 이 자리거든요.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 한번 파동이 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항상 현금화 전략 쓰시기 바랍니다. 실물단들이 너무 어렵잖아요.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, TSMC의 2나노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제가 보는 관점에는 하이닉스와 SK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가지 못하는 시장은 글로벌 마켓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기관 투자자 오늘은 수급 보면 개인들이 한 4,600억, 그 다음에 기관은 4,700억, 그 다음에 코스닥은 2,700억, 그 다음에 개인이 샀죠. 2,700억 사수, 그 다음에 거래소는 4,600억,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1,200억 매도, 그 다음에 기관은 거래소를 4,700억. 핑퐁이죠. 예, 많이 양쪽으로 물량을 다 덜어내고 있어요. 실물단에 대한 문제,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, 환율에 대한 부담감, 수급에 대한 개선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, 우리나라는 21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. PBR 1 됐을 때 이 주가의 가격이 2100에서 2000포인트 요 사이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 사이가 되게 중요해요.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? 실적, 실황, 실물단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이때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렸다.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못 끌어올려요? 라고 했을 때 네이버, 카카오 가지고는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. 예. 그죠? 예. 주가가 네이버, 카카오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좀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죠? 예. 왜 버겁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카카오고 네이버하고는 국내 시장의 주 타겟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마켓을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도 않으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언제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차후에 연말 지나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의 구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요. 하락파동을 만든다고 그랬죠. 분봉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고점과 저점 가격이 이론을 따지는 거죠. 그래서 고점에 있을 때 이 가격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. 가격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고점과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주식은 이 중간값 위에서 움직여요. 고점과 저점. 자, 조정이 들어왔어.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? 저점을 잡으면 그 다음에 중간값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이게 뭐냐?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럼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파동으로 바뀌어요. 이걸 치고 올라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중간값을 못 넘기면 다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게 기술적인 패턴인 거죠.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갔다 오늘 막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예상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이거는 하락파동. 이거를 금 차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드렸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9월달에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다우존스 우리랑 비교하면 안 돼요. 우리는 상관계수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. 제가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.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쪽에서 가장 보면서 잣대를 만들어야 되냐고 했을 때는 이제는 미국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어떤 거? 대만 TSMC가 있는 대만 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. 어느 주가하고 어느 나라 주식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가냐 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여기 보면 대만 지수가
가장 우리나라의 상관계수가 높아요. 우리가 8월 20일 날 급락이 나올 때 3% 빠졌을 때 대만도 3.3% 정도 빠졌어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. 그건 왜 그럴까? 그건 뭐냐면 반도체 영향이 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. 대만의 TSMC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60%의 영향을 차지해요.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30% 정도 차지하잖아요. 전체 지수의 관여도가.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은 아시아는 신흥국에서는 대만과 우리나라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을 깊숙이 보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잘 보자 라고 보면 돼요. 언젠가부터 2000년 우리가 반등이 들어올 때 4월달부터 급락이 나왔을 때하고 반응 속도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. 상관계수를 보면 똑같이 우리 빠지면 대만 빠지고 대만 올라가면 우리 올라가고 똑같은 주거니 받거니 한다. 이거를 상관계수라고 하는데, 이 상관계수를 잘 찾아보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 시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특색 있는 글로벌 마켓 시역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는 TSMC에 대한 주가를 보면서 대응하는 거예요.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. 그렇게 우리 시장을 보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백배경, 뒷배경이라고 그러죠. 미국은 연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, 상황이.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운동이 시장을 끝까지 받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한계가 있어요. 어느 시점에 한계가 부딪혀요. 왜 그러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현금 여력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개인들은 현금 여력이 없어지잖아요. 언제까지 개인들이 받칠 거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한 개미가 되자. 조금 주식이는 건 오늘 안 사도 돼. 고점에 살 필요 없어요. 시간이 되면 또 사면 되고, 안 되면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. 그래,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라요. 정말 여기서 물리면 답 없어요. 특히 대형주 리사이클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걸리면 진짜 오래 걸려요. 우리 셀트리온 생각해봐요. 몇 년 전에 10만원, 올 초에 15만원, 15만원 갔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왔죠. 이번에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어요. 2년 떨어졌잖아요. 2년 떨어지고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, 사이클이. 그러면 우리 고점에서 물렸을 때로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예.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. 이걸 코멘트 드릴게요.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, 주식을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. 떨어질 때 현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. 올라갔을 때 현금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? 살 수가 없고, 올라갔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. 그럼 떨어졌을 때, 올라갔을 때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, 신용물량이 16조 엄청나죠. 6조에서 10조가 늘어나 버렸어요. 그러면 이게 시장이 만약에 더 크게 움직인다면,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그 물량들이 다 쏟아져요. 신용물량들이.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에 신용물량들 항상 조심해야 한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코로나19 관련주 중에 오늘은 뭐 백신, 뭐 키트,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,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잖아요.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. 이너링 같은 관련주들,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, 이쪽에서 조금 더 코로나 확산이 될수록, 메로나 확산이 될수록 이쪽이 매개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또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. 그냥 물 먹으니까요.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들어와서 지키는 전략을 쓰면 돼요. 알겠죠? 그 포인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. 왜 그러냐면 제가 보수적으로 관점을 얘기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싫어하는 사람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. 왜? 난 종목이 많은데 왜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왜 떨어진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소신껏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그게 착안해서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면 되고,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안 오시면 돼요. 그래서 다른 방송 보시면 되고, 그리고 굳이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고, 저는 소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했을 때 나하고 맞는 것만 따라하시면 되고, 맞지 않으면 안 따라오셔도 되니까요. 제 코멘트는 내가 관심 있는 김현구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래도 저의 말은 쓰잘데기 없는 말은 하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따라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따라하시고요.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. 자, 저는 현금화 전략 9월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시장이 의심스러운 자리다, 저는 이렇게 보고요. 남들 다 올라갈 때 저만 떨어진다고 하니까 욕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도 소신있게 저는 시장을 바라봅니다. 단순하게 단가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유동성은 언제든지 밑장을 뺄 수 있다,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. 9월달까지 항상 현금화 전략 따라가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하자. 기회가 없을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도록 할 테니까요. 잘 참고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. 시장은 9월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
우리가 현금화 전략 계속 유효해 보이고 골든타임 딱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매수하면 돼요. 알겠죠?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개울개울 팍팍! 감사합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